그래서 이런 증거들이 이제 학계에 계속 보고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이와 비슷한 또 다른 증거가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도 좋아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다이아몬드 광산이에요. 얼마나 다이아몬드가 좋았는지 이렇게 파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는요, 그 다이아몬드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가 탄소입니다. 탄소. 근데 이 탄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흑연, 이 흑연을 이용해서 연필심 만들죠. 그리고 이런 숯, 이런 것들이 다 탄소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숯덩어리 한 트럭 가지실래요? 다이아몬드 덩어리 하나 가지실래요? 예, 뭐 너무나 가치 차이가 있죠. 똑같은 탄소인데도 이렇게 큰 값의 차이가 있는 거는 이제 구조 때문에 그런데, 똑같은 탄소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판형으로 배열되면 부서지기 쉬운 흑연이 되고요. 이게 그물망처럼 3차원으로 이렇게 결합이 되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게 돼요. 그러니까 탄소라도 구조가 다르면 값이 달라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멋있게 쓸모있게 건물을 지으면 값이 비싸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탄소가 이렇게 다이아몬드 되고 흑연도 되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일반적인 탄소는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거든요. 근데 이 탄소 중에 방사성 탄소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양성자는 6개인데 중성자가 8개예요. 근데 이 방사성 탄소는 그 출신이 탄소 출신이 아니에요. 쟤는 원래 질소였는데 제가 헷가닥 해갖고 탄소인 척 하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질소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근데 이 방사성 탄소가 질소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 반감기가 대략 5,000년 정도 됩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방사성 탄소가 100% 있었다 하더라도 5,000년 지나면 절반으로 줄어들고 10,000년 지나면 4분의 1로 줄어들고 그것의 10배인 5만 년 정도 지나면 1000분의 1 정도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5만 년만 지나도 0.1%로 줄어드니까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50만 년만 지나면 10의 30승분의 1이라는 얘기는 거의 제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방사성 탄소는 수명이 짧다는 뜻이에요. 몇만 년을 버티기 힘든 것이 방사성 탄소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여러분, 이런 다이아몬드 속에 방사성 탄소가 들어 있었을지라도 몇만 년 이내에 사라져버린다는 얘기겠죠. 그럼 이 다이아몬드가 정말 뭐 수백만 년 또는 수억 년 된 돌이라면 오늘날 발견되는 다이아몬드 속에는 방사성 탄소가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정말 수십억 년 됐다면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다이아몬드들 속에는 방사성 탄소가 상당량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사실들이 확인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다이아몬드가 생겨난 지 얼마 안 됐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몇만 년 이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기는 막 몇억 년 된 줄 알았는데 그 속에 방사성탄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얼마 안 된 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런 걸 자꾸 발견하면서 깜짝깜짝 놀라고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뻥쳤네 뭐 이러면서. 그래서 돌은 말이 없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돌은 아주 정확하게 우리한테 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듣지를 못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거 보다 보면서 제가 무슨 성경 말씀이 떠오르냐면, 어린아이들이 자꾸 떠드니까 제자들이 좀 조용히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그 아이들 입을 막으면 돌들이 소리를 칠 거라 그랬죠. 사실은 돌들이 너무나 정확한 증거를 갖고 소리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듣고 있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번에 이제 어떤 내용을 좀 말씀드릴 거냐면, 탄소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 보통 가끔 텔레비전이나 이런 신문이나 이런데 뭐 구석기 시대 무슨 뭐 유적지를 발굴했다 이런 거 있죠. 그럼 거기 있는 나무 조각이나 벽시 이런 거 이렇게 분석해서 아 이게 뭐 몇만 년 된 거다 이런 식으로 발표하는 거 있죠.
그럼 이제 사람들은 뭐 굉장히 정확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과연 그게 믿을 만한 것인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기 중에 이게 질소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 중에는 산소가 있기도 하지만 질소가 더 많습니다. 근데 이 질소가 우주선을 맞으면 우주선을 만든다 그래서 뭐 챌린저하고 충돌하는 게 아니고 우주에 강한 빛들이 있어요. 그런 강한 빛들을 맞으면 이 질소가 헷가닥해 갖고 탄소로 변해요. 이게 방사성 탄소입니다. 그래서 이 강한 우주선이 요 양성자 하나를 중성자로 바꿔줘요. 그러면 질소에 있던 요 양성자 하나가 중성자로 변하니까 양성자가 변하면은 이 화학적인 성질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탄소가 되는데 그 대신 무게는 질소하고 똑같은 무게를 갖는 거가 돼요. 그러니까 원래 탄소는 C12인데 방사성 탄소는 C14이라 그래서 원자량이 좀 더 많은 그런 이제 탄소가 돼요. 근데 이제 이런 방사성 탄소들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 두 개하고 결합해서 CO2가 됩니다. CO2 아시죠? 이산화탄소. 그럼 이산화탄소가 되면 이 식물들이 그 이산화탄소를 광합성을 하면서 흡수를 해요. 어쨌든 제가 화학적인 성질은 탄소인 척하니까. 그래갖고 이 간첩 같은 이 방사성 탄소들이 식물들 속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동물들이 풀을 뜯어 먹잖아요. 그러면 이 속에 들어있는 방사성 탄소가 이 동물들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뭐 뼈 성분, 뼈 속에 골수가 있고 뭐 이러니까 그런 성분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갖고 이제 이 동물들 안에 방사성 탄소가 축적이 됩니다. 근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먹고 배설하니까 몸 안에 있는 방사성 탄소의 농도가 어느 일정하게 유지되겠죠. 근데 얘가 이제 돌아가시면 더 이상 들어오는 방사성 탄소는 없게 돼요. 그 대신 있는 방사성 탄소들이 붕괴가 되면서 질소로 돌아가겠죠. 그럼 방사성 탄소의 농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자꾸 이렇게 사라져 가니까 농도가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현상을 이용해 갖고 이 뼈가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앞마당을 파다가 말뼈다구 하나가 나왔다고 치자고요. 그럼 이 뼈가 얼마나 오래된 뼈인지를 이제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 안에 들어있는 방사성탄소의 농도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해갖고 이게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알아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아까처럼 초기 상태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초기 상태를 모르니까 이제 어떻게 가정을 하냐면 이 초기 상태를 현재 살고 있는 말뼈 속에 들어있는 농도가 초기 상태였을 거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하여튼 과학자들은 뭔가 모르면 가정한다고 했죠. 그럼 이제 처음 상태가 있었을 텐데 지금 현재 그것에 2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그럼 4분의 1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는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5,700년 걸리니까 이 뼈는 10,000년 정도 된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이제 원리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10,000년 됐다고 발표를 하면 그거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과연 이 말이 죽기 직전에 방사성탄소 농도가 오늘날 살고 있는 말하고 농도가 똑같았겠느냐 하는 거예요. 네가 봤어?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중요한 그 단서가 있어요. 뭐냐면 이 과학자들이 이 지구를 조사해 봤더니 이 지구에 자기장이 있거든요. 여러분 지구가 하나의 큰 자석인 거 아시죠? 그래서 그 나침반 이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북극과 남극에 그 자기장이 형성돼 있으니까 나침반의 그 자석이 방향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지구 자기장이 이렇게 있는데 이 지구 자기장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지구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 지구에 이렇게 자기장이 생겨 있으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러분 태양으로부터 엄청난 강한 이 빛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빛들이 우리 마치 폭풍이 불면은 막 바람이 모든 것들을 막 휩쓸듯이 이 지구 쪽으로 막 거대한
강한 빛들의 바람들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기장이 그 강한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강한 빛들을 이렇게 막아주고 있어요. 밀어내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런 강한 살인 광선들이 이렇게 옆으로 이제 비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대홍수 때 궁창유의 물이 지구를 보호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 자기장도 지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저 자기장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럼 태양으로부터는 저 강한 광선들이 직접 지구에 닿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는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 과학자들 중에 이 T 바한스라고 하는 분이 지구 자기장이 계속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게 강해지는 쪽이 아니라 약해지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를 보호하고는 보호막이 점점점 엷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종말이 가까우는 거 아시겠죠? 그래갖고 지구 자기장이 대략 한 1400년마다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현재보다도 1400년 전에는 2배였고 그보다 1400년 전에는 4배였겠죠? 그럼 더 강한 자기장이 있으면 지구가 더 잘 보호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더 강한 자기장이 있게 되면 우주에서 날아오는 우주선도 지구 내부에는 잘 못 들어오겠죠. 그럼 과거에는 우주선의 강도가 약했기 때문에 방사성탄소 생성되는 농도가 낮았겠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자기장이 약하니까 생명체들 속에 방사성탄소 농도가 상당히 높지만 2800년 전만 하더라도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과거에 살았던 생명체들은 원래부터 방사성탄소의 농도가 작았었다고, 적었었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계산할 때는 오늘날 살고 있는 동물하고 똑같은 방사성탄소 농도를 갖고 있었다고 가정을 하고 나서 얼마나 오래됐는지 계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높았던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농도가 적었던 뼈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방사성탄소의 농도를 측정해갖고 그걸 이용해서 어떤 유물의 연대를 매긴다는 것은 실제보다도 더 과장된 연대가 매겨진다 그 뜻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오래됐다고 주장하는 유물들일수록 과장된 연대들이 매겨지게 돼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요, 지난번에 제가 공룡 이야기할 때 이 아크로켄토사우루스나 알로사우루스의 뼈 속에 들어있는 방사성탄소를 측정해갖고 이 공룡들이 얼마나 오래된 건지에 대한 결과들이 이렇게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그때 나온 결과값들이 3만 년, 2만 년, 16,000년 이 정도의 연대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이 연대들도 사실은 실제보다 과장된 연대들로 얻어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룡뼈 속에 탄소 동위원소가 남아있는 것 자체도 충격이지만 그걸 분석해서 몇만 년 됐다고 하는 저 연대들조차도 과장된 연대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공룡들은 죽은 지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몇천 년 이내에 죽은 것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보세요. 46억 년 됐다는 것도 소설이고 중생대에 지금부터 1억 년, 2억 년 전에 공룡이 살았다는 그 주장도 공룡뼈 속에 탄소 동위원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도 소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화론에서 그동안 얘기했던 막 수십억 년, 수억 년 이런 스토리들이 사실은 다 부풀려진 그런 연대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발견된 아주 놀라운 증거를 이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런 데 한번 관광을 가면 좋겠죠. 그렇죠? 얘가 미국의 국립공원 중에 하나인 요세미티 공원인데요. 예, 거기 대단하죠? 자, 이제 또 심한 방언이 하나 또 나왔는데요. 이 방사성 동심원 이야기예요. 라디오 헬로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그저 바닷가에 놀러 가 보시면 하루 종일 이제 모래사장에서 놀다 보면
이제 숙소에 돌아와서 이제 몸을 씻게 되면은 이 발 같은데 이렇게 뭐가 반짝반짝하던 게 붙어 있는 거 기억나세요? 그렇죠. 뭐가 반짝반짝한 고기 비늘 같은 거가 이렇게 조그맣게 붙어 있는데 그 여간에서 털어도 잘 안 떨어지죠. 착 달라붙어 갖고 그게 바로 이제 운모라고 하는 그런 광물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암석들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아마 옛날에 희미하게 배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석영, 장석, 운모. 기억 안 나셔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석영을 이용해서는 유리 같은 걸 만들거든요. 이걸 녹여서 다시 불순물 빼내고 굳히면 이렇게 투명한 유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장석 같은 것을 저게 이제 완전히 가루로 풍화된 것, 그 점토 같은 거예요. 그걸로 다시 도자기도 만들고 그러죠. 그다음에 이 운모는 이제 어디에 쓰냐면 넓은 운모판은 그 다리미 밑판으로 써요. 왜냐면 이게 이제 전기를 통하지 않게 해주는데 그 대신 이 판 사이로 열이 잘 전달되기 때문에 다리미 밑에 판에서 열이 수평으로 잘 전달되면 다리미 위판 전체가 골고루 온도가 일정해지죠. 그래서 운모판으로 이제 다리미 위판을 쓰거든요. 이제 그랬었는데 그 중에 이제 운모입니다. 운모. 이 운모인데 이 운모는 이게 고기 비늘처럼 이렇게 얇게 벗겨져요. 그러니까 저 벗겨진 조각들이 모래사장에 잔뜩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바닷가에서 놀다 보면 저게 자꾸 몸에 들러붙는 거예요. 물하고 함께 딱 들러붙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잘 안 띄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운모 중에는 흑운모라 그래서 까만 색깔 운모가 있어요. 저 안에 또 무슨 이 철성분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이제 좀 어둡게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운모 같은 것들이 이제 어디에 보통 이제 들어있냐면 화강암이라고 아시죠? 건축 재료로 많이 쓰고 있는 이 화강암의 요 까만색 이런 것들이 흑운모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화강암은요 지질학에서 지구과학이나 이런 데서 얘기할 때 심성암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심성암이 뭐 심성이 곱다 이런 뜻이 아니고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암석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땅 속에 그 돌이 녹은 액체가 있잖아요. 그걸 마그마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게 화산을 통해서 이렇게 터져 나오죠. 그래서 이게 터져 나와서 아주 빠르게 굳어진 것을 화산암이라 그러고 그 대표적인 예가 현무암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가면 저런 검은색 돌 많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현무암이고 그다음에 이 땅 속에서 터져 나오지도 못하고 한을 품고 죽은 애들이 있어요. 이런 걸 이제 바로 심성암이라 그래요. 깊은 곳에서 서서히 굳어져서 형성된 암석. 그리고 그것의 중간쯤 되는 것이 반심성암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 중에 이 화강암은 심성암으로 분류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화강암은 지구 생성 초기에 거대한 마그마들이 땅 속에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서서히 굳어진 것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 화강암 속에서 아주 놀라운 증거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연구한 분이 바로 이 로버트 젠트리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 화강암 속에 어떤 지금까지의 진화론자들이 주장했던 지구 생성 스토리를 뒤엎을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들어있다는 것을 밝혀낸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사성 동심원 또는 방사능 후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후광이라는 게 뭔지 기억하십니까? 그저 여러분 예수님을 그린 성화 같은 데 보면 머리 뒤쪽으로 무슨 쟁반 같은 거 하나 그려놓은 거 그런 거 있죠. 그래서 뒤에서 나는 빛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가 뭐 출세를 하면은 누구의 후광을 업고 뭐 정치에 뭐 입문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런 걸 후광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로 그런 건데 여러분 이 화강암 속에 아까 그 운모 같은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스카치 테이프 같은 걸로 저 화강암 표면에다가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이러면은 저 운모 부스러기들이 스카치 테이프에 떨어져 나와요. 떨어져서 들러붙어요. 이제 그걸 그러면 이제 현미경에다 딱 넣고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 운모 속에 이렇게 동글동글한 이런
원형의 어떤 무늬들이 발견돼요. 이런 걸 이제 방사능 후광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동글동글한 것이 무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동글동글한 것의 중심 부분에 방사성 동위원소들이 들어 있었다는 흔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아까 그 우라늄이 붕괴되면서 나부로 될 때까지 알파선을 방출한다 그랬죠, 헬륨을. 근데 이 헬륨들이 방출되면서 일정한 거리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무늬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알파선은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뛰쳐나가면서 그 주변의 원자들을 이렇게 약간 변형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색깔이 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라늄이 붕괴될 때 모두 알파선이 8개가 나가죠. 근데 그 알파선마다 에너지 값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에너지 값에 비례한 만큼의 거리에다가 링을 만들어요. 양파 링처럼, 양파 껍질처럼 그렇게 링을 만드는데, 그럼 우라늄이 납으로 변할 때까지 모두 8개의 알파선이 나오기 때문에 모두 8개의 링을 만들거든요. 그리고 우라늄부터 시작하면은 8개를 만들지만, 예를 들어 여기 보세요. 이 폴로늄이라고 하는 이 원소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면은 알파6, 알파7, 알파8, 그래서 알파선이 3개가 나오죠. 그러면 이 폴로늄 218부터 시작되면 링이 3개가 만들어지겠죠. 그게 바로 이 링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링의 개수를 잘 세어보면은 이 중심 부분에 맨 처음에 어떤 원소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제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링이 8개가 있으면 그 중심 부분에 우라늄이라는 원소가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링이 3개면은 폴로늄 218번이고, 링이 2개만 있는 경우는 그 중심에 폴로늄 214고, 링이 하나만 있는 경우는 폴로늄 210이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중심 부분에 맨 처음에 어떤 동위원소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라늄부터 붕괴를 해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8개,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놀라운 사실은 이 마그마가 오랜 세월 동안 서서히 굳어져서 형성됐다는 이 화강암 속에서 우라늄 238에 의한 8개의 링만 발견되는 게 아니라 폴로늄 218번에 의한 이 3개짜리 링이 발견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충격적인 증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우라늄은 반감기가 45억 년이기 때문에 이 중심에 우라늄이 있었다 할지라도 45억 년이 지나도 절반만 붕괴되고 나머지 절반은 역시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 우라늄은요, 이 용암이 몇십억 년 동안 서서히 굳어도 늠름하게 버티고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그마가 굳어지고 나서 붕괴를 해도 얼마든지 8개짜리 링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폴로늄은요, 폴로늄이라는 원자는 어떤 상황이냐면 폴로늄 218번은 반감기가 3분밖에 안 돼요. 3분. 컵라면 불리는 시간 3분이거든요. 그러면 3분이 반감기란 얘기는 6분 지나면 3분 지나면 2분의 1, 6분 지나면 4분의 1, 이런 식으로 하면 30분만 지나면 거의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폴로늄은 30분 이내에 거의 사라져 버립니다. 그럼 이 폴로늄에 의한 첫 번째 링이 요 중간에 있는 거거든요. 이 첫 번째 링은 30분 이내에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폴로늄이 존재하기 시작한 지 30분 지나면은 더 이상 이 첫 번째 링은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용암이 막 수만 년 동안 서서히 굳어진다면 굳어지기 전에 이미 폴로늄 218번은 사라져 버리죠. 그럼 예를 들어 이게 오랜 세월 동안 서서히 굳어졌다면 이 속에는 폴로늄 218번에 의한 이 삼중링은 존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화강암을 조사를 해봤더니 그 속에 폴로늄 218번에 의한 삼중링이 덩그러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화강암이 액체 상태에서 오랜 세월 동안 굳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진화론에서는 이 화강암이 지구가 생성되고 나서 불덩어리였다가 오랜 세월 동안 서서히 굳을 때 그때 형성된 게 화강암이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굳어진 거라면 폴로늄 218번에 의한 삼중령이 존재하면 안 되는데 그 안에 유령처럼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구가 오랜 세월 동안 서서히 굳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뭐냐면 이 화강암은 마그마가 서서히 굳어져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막 수억 년 또는 수십억 년, 수천만 년, 수십만 년 또는 적어도 수만 년 이상의 세월의 증거라고 생각했던 이 화강암이 그런 오랜 세월의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용암으로부터 굳어진 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생겨난 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발견되고 나서 학자들이 또 그동안 우리가 뭔가를 잘못 알고 있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 돌 속에 이 돌이 오랜 세월의 증거가 아니라는 증거가 들어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뭐까지 발견됐냐면요, 미국의 이 콜로라도 이 고원에서 이 나무 화석이 발견됐는데 이 나무가 일부분이 탄화가 된 거예요. 석탄처럼 변한 거예요. 근데 이 나무가 저렇게 돌덩어리처럼 변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광물질이 이렇게 침투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굳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 나무 속에 광물질이 이렇게 침투해 들어가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또 그게 굳어지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나무 화석들은요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난 거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대략 이제 여기서 발견된 이 나무는 5,500만 년에서 8,000만 년 전에 형성된 화석이다 이렇게 이제 했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 내부 조직을 조사하다가 뭐가 발견됐냐면 이 폴로늄 210짜리 첫 번째 링 하나만 만드는 그 링이 발견됐는데 동그랗게 발견된 게 아니라 이렇게 찌그러진 상태로 발견된 거예요. 단단하게 굳은 상태에서 눌린다고 찌그러지질 않습니다. 암석이 이렇게 저렇게 찌그러지는 암석도 아니고.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소프트한 상태에서 눌린 거예요, 일단. 그러고 나서 굳어진 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 속으로 암석 성분이 침투해 들어가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암석 성분이 죽처럼 흘러 들어가 가지고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굳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폴로늄 210번은요 반감기가 138일이기 때문에 4년 이내에 붕괴가 끝나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정말 수천만 년 오래된 거라면 그렇게 오랜 세월을 이 폴로늄 210번이 견뎌주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붕괴를 딱 끝내고서 링 무늬를 만들었는데 그 링 무늬를 만든 상태에서 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찌그러진 거죠. 그러니까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침투해 들어가서 짧은 시간 내에 굳어졌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나무 화석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에 걸쳐서 형성되는 게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가 그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중에 찌그러진 원하고 동그란 원이 함께 발견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붕괴되는 도중에 찌그러졌고 찌그러진 후에도 다시 또 붕괴를 일으키는 바람에 찌그러진 원하고 원형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 상태라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게 다 뭐냐면 짧은 시간 내에 나무가 화석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오랜 세월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알려졌던 것들이 이런 구체적인 증거들에 의해서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형성된 거라는 이제 그런 사실들을 알게 된 겁니다.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9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요 하거든 뭐라고 설명해 줘야 됩니까? 예, 저 속에 저게 순식간에 만들어졌다는 증거가 있단다. 뭐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저 돌 속에 이게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단다. 그래서 이제 이거 연구하신 분이 요 젠트리 박사인데요.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이어서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보석들 그 속에 헬륨이 상당량 존재하기 때문에 이 돌들이 절대로 오래된 것이 아니다라는 증거, 또 다이아몬드 속에도 탄소 동위원소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다는 증거, 폴로늄 218번의 삼중링도 저런 돌들이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증거, 이런 것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어 갖고 이 지구가 절대로 오래된 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대 측정하는 기본 원리가 뭐냐면요, 이제 시간이 이렇게 흐르는 것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어떤 값들이 변하거든요. 뭔가 이 지구상에는 계속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이렇게 변해가요. 근데 그 변해가는 걸 이용해 가지고서 이게 얼마나 오래됐는가 이런 걸 이제 추정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부터.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렇게 일정하게 변하면은 모르겠는데 시간에 따라 자꾸 그 속도가 변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측정할 때는 꽤 오래된 것 같지만 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거기서 측정하면 이 지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요, 여러 가지 물리량들이 변하는데 모든 물리량들이 이 지구가 생겨난 지 몇 억 년 됐다라는 것을 똑같이 증거해 주는 게 아니고요. 이 지구상에는 서로 다른 물리량들이 이렇게 있어 갖고 무엇으로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지구의 나이가 매번 달라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의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중에 진화론자들은 이 중에 어떤 걸 택할까요? 예, 가장 지구의 나이가 오래됐다는 것을 택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일정한 지구의 역사를 알려주면은 우리가 그걸 믿어야죠. 그렇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 이제 그 밖에 이제 그 지난번 인류 기원 얘기할 때 인류가 진화를 시작한 지 수십만 년 됐다고 얘기를 하지만 인구가 증가된 그 속도 그런 걸 검증해 볼 때 오히려 수천 년 전에 대홍수로 인해서 8명 살아남아서 짧은 시간 내에 인구가 늘어났다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그런 얘기 해드렸죠. 예. 그래서 그동안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지구의 역사가 이어졌을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절대로 절대적인 근거에 의해서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오늘 쭉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무슨 얘기냐면 지구가 만들어진 지 6,000년 됐다는 성경의 주장이 과학적인 관점으로 볼 때 터무니없다 아닙니다. 지구가 굉장히 오래됐다는 주장들이 다 사실은 근거가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지구가 창조된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별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조차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잊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냐면 그냥 뭐 특별한 변화 없이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그냥 그저 있어 왔다. 그러니까 대홍수도 없었고 어떤 지구상의 큰 격변도 없이 그냥 과거나 지금이나 비슷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언제 오시겠냐? 뭐 이렇게 사람들을 이제 조롱한다는 겁니다. 속이고. 6절 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홍수로 망했고, 그렇죠? 그리고 뭐 결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이 세상이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의 불의 심판으로 이제 끝나게 될 거다.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진화론을 자꾸 배우다 보면요, 지구 나이 45억 년 됐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아득한 세월이 여기까지 왔으면 또 앞으로 아득한 세월이 그냥 이어질 것 같은 믿음이 생겨요. 맞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질 못하게 돼요. 마치 술에 취해서 몸이 둔해지는 것처럼 정신도 둔해지고 감각이 없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모든 증거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물의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분명히 이 땅에 불의 심판이 있게 되는데, 그 심판의 날에 사실은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지구가요 지금 너무나 급격하게 망가지는 쪽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에너지도 지금 고갈되죠. 식량도 고갈되죠. 사람들은 더 욕심이 강해져 가지고서 이제 생존을 위해서 서로 막 부딪히다 보면요, 이 세상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다 끝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46억 년이냐 6천 년이냐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근거들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쭉 소개해 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신명기 32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이제 설명해 주고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